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전라도 백곰님과 가즈앙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독립기념일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휴장일을 앞두고 어제는 주식시장이 조기 종료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평소에 5분의 1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엔 뭔가 엄청 의미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었다고 말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행됐던 사항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중국 숏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어제는 중국 증시는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숏에 들어간 저나 몇몇 분들 입장에선 좋을 상황은 아니었죠. 중국 증시를 들어올린 호재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달 6일에서 9일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럼 다시 미중 관계의 회복을 좀 기대해봐도 되나? 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대수가 잘 나온 것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양 ETF에 들어간 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5.9%의 하락을 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좀 더 들고 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게 중국의 경기 선행 지표들이 여전히 계속 안 좋거든요. 어제 발표된 차이신 중국 제조업 PMI 수치도 겨우 50이 넘는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6월 중국 기업 신뢰도 역시 8개월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또 유로존 PMI도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수출을 해야만 하는 중국 입장에선 한동안 계속 안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 손절 라인은 9.5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그래도 들어간 거 수익을 보고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설령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손절로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애초에 그냥 재미로 소량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비중이 높게 들어간 은행주나 기술주들은 여전히 잘 올라주고 있으니까요. 이건 다른 멤버십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어제 같은 경우엔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수치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증시에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증시가 생각보다 힘을 못 받고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는데요. 이건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요. 인플레 관점으로는 좋게 나왔습니다. ISM 제조업 PMI 수치는 46이 나오면서 여전히 제조업은 계속 박살이 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제조업 고용지수도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제조업 물가지수도 41.8이 나오면서 물가지수 역시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에는 도움이 되는 수치긴 한데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함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생각보다 힘을 못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나 유럽의 제조업 상황도 별로 안 좋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채권도 하락을 했잖아요. 사실 지표가 인플레가 낮아질 전망이라던가 경기 침체를 보고 있다면 채권은 올라줬어야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올 건 다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서비스 PMI까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에서 중요한 게 결국 서비스 인플레니까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는 거래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걸로 뭐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 장이 열리고 다시 한번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은행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요새 폼이 정말 좋습니다. 아니 뭐 보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는 FAS, BNKU,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잘 올라줬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FAS는 어느새 수익률이 또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당연히 양전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은행주 보유가 잘 맞지 않았던 분들이라던가 현금이 없으셨던 분들은 알아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현금 확보해 두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은행주가 다시 하락하거나 했을 때 은행주 왜 이러는가요? 이거 언제 오르나요? 뭐 이런 식의 징징거림은 받지 않고 그냥 그런 댓글들은 다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새 은행주가 왜 이렇게 좋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잘 올라줬냐면요. 대형은행들이 지난주에 그 살벌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부 다 통과를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여유 있게 통과했습니다. 뭐 턱걸이로 겨우 통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테스트 결과지 보면 정말 여유 있게 통과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때다 싶어서 배당 증액을 발표하면서 어제도 주가가 잘 올라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은행주의 매력입니다. 사실 배당 증액과 자사주 매입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보고 편안한 안정감에 은행주에 투자하는 측면도 강하거든요. 당연히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 이런 거는 기술주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래 그런 겁니다. FAS 상승폭이 왜 SOXL보다 약하냐고 비난하면 정말 무식한 거예요. 변동성이 별로 없이 안전하면서도 주가도 폭발적으로 오르고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런 주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다 그 주식 투자하겠죠. 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은행들이 이젠 정말 안정권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본연의 그 매력,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 본연의
매력을 좀 찾아가고 있고 이 덕분에 또 주가 역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은행주를 꾸준히 잘 분할 매수를 했던 게 정말 뿌듯하고요. 저와 함께 매수를 했던 멤버십 회원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물론 뭐 향후에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은행은 결국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기에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또 추가 매수에 들어갈 생각이고요. 추가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